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좌충우돌 비틀비틀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심지어는 조커의 위험마저 느꼈었죠. 이상한 정권 세 번째까지 오면서. 근데 지금 북계 비핵화 문제를 놓고 미국이 발벗고 나서고 서방이 발벗고 나서면서 비로소 대한민국의 원상태를 찾아갈 수 있는 서광이 비치는데, 우리가 사실은 어제 질문을 떠나서 이때부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막상 그 순간이 됐을 때 우리도 우왕좌왕하다가 끝날까 봐 이 한방송에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근대사, 여러분들도 확실히 정의되지 않는 의문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는 이 의문의 열쇠 블랙박스는 저는 북에 있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무기를 찾기 위한 비핵화 검증, 두 번째, 북의 인권 실태를 명확하게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역시 북핵 검증, 또 대남 공작의 실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북핵 검증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핵 검증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정상화로 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 난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미리 해보는 건데, 자, 아까 서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종북 좌익 세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우리 이한선 대표님 반이요, 그다음에 많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인원이라든가 비율을 뭐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대부분은 멋모르고 흔히 패션 좌파라고 그러잖아요. 네. 왠지 그런 쪽으로 줄을 서야 세련돼 보이고 지식인처럼 보이는 바보들이 그쪽에 가서 자기 지금 뭘 하고 있는, 본인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분리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뭐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한 방법이에요. 대한민국 인구 지금 5천만 유지하는 것도 사실 기적이지만, 이 인구가 유지돼야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의 소비라든가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재기할 수가 있지,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거나 지금 이것도 지금 재앙인데 거기에 물리적으로 또 우리 뭐 편에 서지 않았다고 해서 인구를 줄여버리면 우리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희생을 하지 않고 종북 좌파를 정리해 나가는 방법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5.18부터 어렸으니까 미궁의, 자, 그렇게 제목을 정할까요? 미궁의 역사 재연구, 재평가. 그쵸? 그럼 예를 들면 말씀하신 5.18, 뭐 4.3 사태, 그 외에 이제 대한민국의 사변에 준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연구. 근데 이걸 한두 사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사건이 워낙 많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역사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리 쪽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에 대한 재평가인데,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 해야 되나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역사를 연구하는 집단이 또 하나 있어요. 일반적인 학계가 아니라 전 군사사학을 연구하는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검정 교과서 연구할 그 새로 만들었다가 지금 문재인이 백지화시켰지만, 네. 그 군에서 역사를 가리키는 현역 군인 학자들이 참가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군이 역할이 앞으로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가 역사 재평가죠. 네. 두 번째는 뭐여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 수사 인원, 여러분들 신빙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만들어요? 전 사실 부끄럽지만 이걸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한선 대표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보면 과반에 이를 정도로 보일 만큼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을 누가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얻을 것이냐? 제가 볼 때 불가합니다. 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양측이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결정적인 이 사람들이 했던 증거물을 바로 내가 아까 우리 블랙박스라고 정의를 했는데 네. 그 블랙박스는 어디 있다 그랬죠? 북에 있을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만약에 북에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 땡큐 USA, 렛츠고 투게더 사실은 이제 충분합니다. 미국도 알았어요. 우리 우방이 많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미국하고 이제 요구를 해야 될 때예요.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느냐. 북계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자. 우리가 참여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를 만들자. 그 기구를 통해서 검증해 나가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금 북계 인권범죄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하겠다는 네. 예, 그런 내용이 지금 미국 조야에 흐르고 있고 여차하면 설치될지도 모르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 우리나라 위원회 좋아하잖아요. 위원회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 진상규명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북계에 뭐 대한민국 역사를 재조사한다 그러면 또 여기서 난리 나요. 이 바보들 또 뭐 니들이 뭔데 하느냐, 뭐 양키 불러 이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북계 대남 공작을 연구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형사재판소 내에 6.25를 전후로 해서부터 지금까지 북계가 어떤 대남 공작을 해왔고 어떠한 자금을 통해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네. 대남 공작을 했는지만 밝혀내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러네요. 땅속에 묻힌 고구마 줄기들은 줄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선빈님께서 안기부 같은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안기부가 아니죠. 형사기구, 임시사법기구가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이 사람들을 기소하고 수사하고 뭐 처벌하나요? 여러분들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신뢰성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번 신뢰성이 있다 없다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있다 1번, 없다 2번.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계십니까? 있다 1번, 없다 2번. 대부분은 없으세요. 또 얘네들이 그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양측에서 또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북에서 조사를 하는 게 낫겠죠. 실제적으로 그런 대남 공작 과정에서 북계 일반 주민들이 받은 피해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수많은 인권 유린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착취를 당했을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이들이 좋아하는 얘기 있죠. 동포에게 입힌 반민족 행위자들 북에서 조사하는 권한을 생긴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위로 불러 올라서 조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자, 이 사람들을 괜히 감방에 보내거나 이러면 괜히 먹여주고 재워줘야 되잖아요. 불필요한 인원이 거기 투입이 돼야 되죠. 네. 사실 이 얘기는 언젠가 이한방송에서 한 번 한 얘기인데 북의 눈높이, 이 사람들 북한 좋아하니까 북한 눈높이에 따른 처벌을 하면 돼요. 노동교화. 자, 개마고원 현대화 작업에 뭐 이제 한 10,000명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현대화 작업에 한 20,000명 투입하고, 휴전선 지뢰 제거에 한 50,000명 투자하고, 요독수용소를 갈 놈들은 이제 주동작급들. 그쵸? 그래서 이제 요독수용소 같은 데서도 이제 뭐, 다른 거 시킬 게 아니라, 네, 거기를 이제 아주 현대화 작업을 시켜야 됩니다. 예? 현석킴님이 청기누설 아니냐는데요. 이게 청기누설이에요? 저 아는 거 없어요. 청기를 알아야 누설을 하죠. 안 됩니다. 윤영호님께서 지하시설 해체 작업하는데, 쟤네들이 손대면 다 망가져요. 그 민주화 세력은 손만 대면 망가지거든요. 어떤 지하시설이요? 아니, 이제 지하 핵시설, 여기 핵시설? 예, 해체 작업. 얘네들은 손만 대면 망가져요. 그래서 핵무기 잘못 맞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런 거 시키면 안 돼요. 이호진님께서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셨네요. 지난번에 한번 사실은 선생님 말씀 언급을 한번 했던 해주신 거예요. 적은 있었는데, 예. 자, 여기서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역사를 재평가해야 된다. 네.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미완의 역사들,
진상규명을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고 대박. 또 그와 동시에 어떤 걸 해야 된다? 북계의 대남 공작에 대한 철저한 검증 조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게 뭐죠? 외국 사람들이 하면 또 다 신뢰를 해요. 또 미국 박사, 영국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하면 신뢰를 합니다. 아,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해주셨다,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나요? 그 안정건 대표님이랑 황성욱 변호사님. 아, 맞죠? 예. 네. 다만 우리 우파 진영에는 대한민국 정서,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한테만 맡겨놓기에는 이것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필수 인력을 이제 파견을 해서. 네, 지원 박사님도 가시고. 그렇죠. 지만원 박사님 거기 가실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진상규명위원장을 하셔야 되고 아, 네, 네. 현장에 올라가서 이제 조사위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수사 총괄 담당, 안정건 대표님? 예, 안정건 대표. 그다음에 이들을 이제 법에 따라서 기소하는 총괄 뭐 황성욱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훌륭한 자산이 많습니다, 우파에.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대한민국 내부에서 또다시 우리끼리 싸우는 일이 없어요. 위에서 매일 브리핑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북계에 있는 노동당 아무개, 그 다음에 인민군 뭐 대남공작소 뭐 아무개를 조사했더니 대한민국에 있는 아무개를 포섭했었고 걔를 통해서 뭘 했으니까 너 좀 잠깐 올라와라. 그 브리핑은 누가 하죠? 그건 뭐 그쪽 기구에서 하겠죠. 그래서 끌려 올라가면 여러분들 여기서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검찰이 우리 사법기관이 얘네들을 뭐 어쩌고 한다. 여러분들 그럼 또 개떼같이 나타나서 들어 눕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도 북계에 대해서 공격적인 방향으로 나갈 필요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수세적이었고 북계 가면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등 이런 식인데 우리도 여기서 이제 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미국과 함께 북진 동력,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래야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운다. 여러분들, 우리도 역사 바로 세워야 돼요. 쟤네들만 역사 바로 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역사를 바로 세우기를 시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부터 수세적인 걸 떠나서 우리도 공세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계와 함께 북진 통일. 이런 구호가 이제 우리 앞에 나와줘야 돼요. 세계와 함께 좋다. 예. 네. 세계와 함께 북진 통일. 그 다음에 북계 문명화 통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외쳐야 되죠. 먼저 어제 이제 방송 이후로 네. 제게 의견 주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어제 방송 일부 있잖아요. 북계가 이제 붕괴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 종북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두고 저한테 이제 그 메시지를 한 분이 주셨는데 내용은 뭐냐면 북에 있는 간첩 명단이라든가 5.18 같은 데 내렸던 특수군 명단이 우리가 확보가 돼야 네네.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뭐 원칙적으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걸음만 딱 물러서서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북에 있는 간첩 명단, 이게 어느 지정학적으로 어디서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천차만별일 거예요. 자, 우리가 발표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저쪽 진영에서 발표하는 거는 우리도 안 믿죠. 우리 진영에서 발표하면 쟤들이 또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떠나서 그 사실의 진위에 대한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그 간첩 명단 확인 못 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5.18 특수부대가 왔었다 안 왔었다 지금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진실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저기 북에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의 상식 수준을 너무 이제 합리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미 탈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전해진 내용 있죠. 북한 지역에 5.18 때 왔다가 사망자 명단이 있는 기념탑까지 공개가 되는데도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세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의견이 나오면 합리적인 의심이라든가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입도 뻥끗하지 마 이 자식들아 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네, 맞아요. 예, 이런 정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김정은이를 오래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이거를 명단을 여기서 발표하고 뭐 어디서 발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명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북의 간첩 명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만 적더라도 수백에서 수천 명 이상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과연 우리 땅에서 발표를 해서 이게 설득력을 갖고 어떤 존재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느냐 저는 회의적입니다.
북에서 있었던 인권 탄압이라든가 대남 공작을 진상규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땅에 있는 관련된 간첩들을 소환해 가야 이것들이 합리적으로 밝혀지지. 네. 생뚱맞게 대한민국 땅의 명단이 툭 던져질 경우에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요. 김정은이 직접 그 명단에 이름을 부른다면 어떨까요, 선생님? 근데 그 돼지가 그 수많은 명단의 이름을 헐떡거리고 다 끝까지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그거 부르다 숨 넘어갈 것 같은데. 여러 명 있으니까 한 명씩. 그렇다고 하루에 뭐 10명씩 발표할 수도 없고. 아니, 김정은이가 여러 명이니까는 한 명씩 와가 됐다 뭐. 하면 되잖아. 오늘은 정치권에 있는 놈을 또 발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